여러분, 은호가 고성이와 혈액형이 안 맞다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판이 뒤바뀝니다. 고성이가 급성 간부전으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친딸 은호의 간이식뿐이에요. 하지만 은호가 병상의 고성이에게 던진 말이 당신이 그랬지? 자식은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거라고. 이번엔 엄마가 희생해. 혼자가. 완전 소름 돋죠? 과연 은호가 정말로 친엄마를 버릴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 모든 게 다 저 때문이에요. 한우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을 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성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진 거였어요. 어머니, 한우진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죠. 고성이는 바닥에 쓰러져서도 한우진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어요. 우진아, 엄마는 괜찮다. 너만 살면 돼. 응급실로 즉시 이송합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고성이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한우진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구하려던 아들 앞에서 쓰러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잔인한 운명의 장난인지. 응급실로 이송되는 침대 위에서 고성이는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어요. 우진이는 어디 있어?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한우진이 침대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주치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한우진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침중하게 말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 그리고 지속적인 분노와 긴장 상태가 간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급성 간부전이에요. 이미 간 기능의 80% 이상이 손상되었고, 그럼 우리 어머니도 저처럼. 한우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일주일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우진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과 똑같은 운명에 놓인 거예요. 고성이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도 한우진에게 손짓했어요. 우진아, 가까이 와봐. 네, 어머니.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만 생각하지 마. 너만 살면 그걸로 충분해. 고성이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어요. 하지만 한우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어머니. 저 혼자 살 수 없어요. 어머니 없으면 저도 의미 없어요.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해요. 의사가 다급하게 지시했어요. 승합제 준비하고 보호자는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한우진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가족이라고 해봐야. 아버지는 재혼하신 분이고 혈액형도 다를 거고 그럼 누가? 바로 그때 한우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지은호. 어머니의 친딸인 지은호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지은호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박진석이 벽에 기대어 서 있을 때 그의 얼굴은 참담해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고성이가 갑자기 쓰러지다니. 박성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성재야. 박진석이 아들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너희 엄마가 급성 간부전이래. 간이식을 받아야 한다는데. 박성재의 얼굴이 경직됐어요. 간이식이요? 그럼 기증자가. 그게 문제야. 우리는 혈액형이 안 맞는다는구나. 박진석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박영나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아빠,
엄마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박진석이 막내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영나야, 울지 마.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의료진의 설명은 냉혹했어요. 박진석 회장님은 65세로 나이가 너무 많고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박성재 부사장님과 박영나 씨는 혈액형이 맞지 않고요.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다른 가족은 없나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혈액형과 조직적 합성을 고려하면 직계 혈족이 가장 적합한데요. 그때 박성재의 머릿속에 지은호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은호가 고성이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지은호한테 얘기해야 할까요? 박진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성재야, 그 애한테 이런 부탁을 어떻게 해? 고성이가 그 애한테 한 짓들을 생각해보면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하다. 박영나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오빠, 지은호 언니가 누구예요? 왜 그 사람 얘기가 나와요? 박성재와 박진석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아직 박영나는 지은호가 고성이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영나야, 지금은 설명할 때가 아니다. 박진석이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급하게 나왔어요. 보호자분들, 환자가 의식을 되찾으셨는데 누군가를 계속 부르고 계세요. 누구를 말이죠? 박성재가 물었어요. 은호라는 분을요. 계속 그분을 찾으세요. 박진석과 박성재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결국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거였죠. 중환자실로 들어가자 고성이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서도 간절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은호 어디 있어? 내 딸을 불러줘. 박진석이 고성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진정해. 은호를 부를까? 고성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응, 제발. 내가 죽기 전에 은호를 봐야겠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맘대로 집 카페에서 바리스타 일을 하던 지은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보세요? 은호야, 나 지혁이야. 지금 어디야?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왜요? 이지혁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은호야, 고성희 씨가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어. 그 순간 지은호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웠죠. 그래서요? 저한테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호야, 간부전이래. 상당히 위험하다는데. 지은호가 깨진 잔을 치우면서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 주변에 가족들 많잖아요. 그런데 너를 찾는다는데. 저를요? 지은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또 뭐가 필요한 거죠? 이번에는 재간이 필요한 건가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냉정한 반응에 당황했어요. 은호야, 그래도 내 친엄마잖아. 친엄마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를 30년 동안 버려두고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무슨 친엄마예요? 제 진짜 엄마는 정순이 어머니 한 분뿐이에요. 바로 그때 정순이가 카페로 급하게 들어왔어요.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죠. 은호야, 큰일 났다. 고성이가 너를 찾는다며 병원에서 계속 연락이 와. 어머니, 저는 안 가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순이가 딸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은호야, 그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어 한다는구나. 죽어간다고요? 지은호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지강호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누나, 무슨 일이야? 밖에서 듣고 있었는데. 정순이가 지강호를 보며 말했어요. 강호야, 너도 누나 좀 설득해봐라. 아무리 그래도 낳아준 정은 있잖니. 지강호가 어이없어 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그 여자가 누나한테 한 짓 잊으셨어요? 우진이 간이식 때문에 누나를 이용하려 했던 거 말이에요. 강호야, 그래도. 어머니, 지은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절대 안 가요. 그 사람은 저를 딸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필요할 때 쓸 도구로만 봤다고요.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호야,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후회요?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후회할 건 저한테 한 그 모든 짓들이에요. 30년 동안 저를 버려두고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 구하려고 저를 이용하려 했던 것들 말이에요. 정순이가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은호야, 엄마 마음도 이해하지만 정말 평생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니? 지은호가 어머니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하지만 결국 정순이의 끈질긴 설득과 이지혁의 걱정 어린 말들 때문에 지은호는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끝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좋아요. 가서 마지막으로 말해줄게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지은호가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박성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호야, 왔구나. 박성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성재 오빠.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많이 위험해. 의식은 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지은호가 중환자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장면과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은호야. 박성재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무슨 결정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지은호가 성재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오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은호는 침대에 누워있는 고성이를 보았어요. 언제나 강하고 위험 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우진이 침대 옆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지은호를 보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호야, 와줘서 고마워. 정말 미안해. 오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지은호가 한우진을 향해 따뜻하게 말했어요. 오빠는 그냥 아픈 거니까요. 고성이가 지은호의 목소리를 듣고 간신히 고개를 돌렸어요. 산소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은호야, 정말 왔구나. 지은호는 침대에서 두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차갑게 물었어요.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고성이가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으려 했지만 간호사가 말렸어요. 하지만 고성이는 완강했어요. 잠깐만. 딸과 얘기 좀. 마스크를 벗은 고성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죠? 다 미안해. 너를 버린 것도, 이용하려 한 것도, 모든 게 다. 한우진이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호야, 엄마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이제서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나 봐. 하지만 지은호는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무 늦었어요. 30년 동안 저를 버려두고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필요하니까 찾았던 거잖아요. 아니야. 고성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바보였어.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이제서야 알겠어. 소중하다고요? 지은호가 비웃었어요. 그럼 왜 우진 오빠 간이식할 때는 저를 도구 취급했어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거라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듣자 고성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건 엄마가 정신이 나갔던 거야. 우진이가 아프니까 정신을 잃었던 거야.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호야, 진정해. 너무 흥분하면. 하지만 지은호는 계속했어요. 정신을 잃었다고요? 그럼 30년 동안 저를 찾지 않은 것도 정신을 잃어서인가요? 고성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요. 은호야, 엄마가
엄마가 말해줄게. 진짜 이유를. 무슨 진짜 이유요? 엄마가 너무 어렸어. 너를 낳았을 때. 겁이 났어.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잠깐 맡겨둔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용기가 없었다고요? 그럼 우진 오빠 때문에 저를 찾았을 때는 용기가 생겼나요? 고성이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은호야, 제발, 엄마 좀 살려줘.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알겠어. 지은호는 고성이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살려달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뭐였나요? 당신이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예비 부품이었나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고성이가 절규하듯 말했어요. 너는 내 딸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랑이요? 지은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사랑이 이런 거예요? 30년 동안 버려두고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 구하려고 이용하려 하는 게 사랑이에요? 한우진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은호야, 엄마를 용서해줘. 제발, 엄마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오빠는 착한 사람이에요. 지은호가 한우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때 이지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은호야. 지은호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지혁 선배, 왜 여기까지 와요? 너 혼자 두기가 걱정돼서. 고성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지은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은호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엄마가 진짜 딸처럼 사랑할게. 지은호가 그 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회요? 저한테 기회를 준 적이 있었나요? 진짜 딸처럼 사랑한다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가짜 딸이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게 아니야. 엄마 말이 아니에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결연했어요. 당신이 했던 말 기억해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고성이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그럼 엄마를 도와줄 거야? 하지만 지은호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은호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당신이 자식을 위해 희생할 차례예요. 뭐라고? 당신이 그랬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거라고. 그럼 이번엔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세요. 우진 오빠를 위해서 말이에요. 고성이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은호야,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당신 논리대로라면 맞는 말이잖아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가족이니까 서로 희생해야 한다면서요? 이번엔 당신 차례예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팔을 잡았어요. 은호야, 그만해. 하지만 지은호는 계속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당신 없이도 잘 살았어요. 정순이 어머니와 강호, 그리고 진짜 가족들과 함께 말이에요. 당신은 제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타인일 뿐이에요. 한우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은호야, 그래도 엄마잖아. 아니에요, 오빠.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저를 낳기만 했을 뿐이에요. 키워주고 사랑해준 건 정순이 어머니예요. 진짜 엄마는 따로 있다고요. 고성이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쓰며 울부짖었어요. 은호야, 엄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정말 엄마를 죽일 거야? 지은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죽인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뿐이에요. 당신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은호야, 제발 살려줘. 고성이가 온몸으로 애원했어요. 엄마가 무릎 꿇을게. 제발. 실제로 고성이가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으려 하자 한우진이 급하게 말렸어요. 엄마 안 돼요. 몸이 그런데.
하지만 고성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은호에게 빌었어요. 은호야, 엄마가 이렇게 빈다. 제발, 한 번만. 그 모습을 본 지은호의 가슴이 순간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동안의 모든 상처를 떠올렸습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만 봤다고요. 이지혁이 지은호 곁으로 다가왔어요. 은호야,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네.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예요. 고성이가 바닥에서 지은호를 올려다보며 절규했어요. 은호야, 엄마가 정말 사랑한다. 이제서야 깨달았어. 너 없으면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늦었어요. 지은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30년 전에 그 말을 했어야 했어요. 아니면 최소한 우진 오빠를 위해 저를 이용하려 하지 말았어야 했고요. 한우진이 휠체어를 밀고 지은호 앞으로 와서 말했어요. 은호야, 나를 봐. 네가 엄마를 용서 못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엄마가 죽으면 나도 못 살아.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착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착하게 살 수 없어요. 은호야, 오빠는 꼭 살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은호가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은호야, 너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자식을 낳아봐. 그럼 엄마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지은호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거라고. 이번엔 엄마가 희생하세요. 혼자 가요. 그 말을 남기고 지은호는 문을 닫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뒤에서 들리는 고성이의 절규 소리와 한우진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찢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뒤따라 나와서 지은호를 붙잡았어요. 은호야, 정말 괜찮은 거야? 괜찮을 리가 없죠. 지은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죠.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지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후회는 이미 30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이제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고성이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우진은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은호를 기다렸지만 지은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멀리서, 정말 멀리서 고성이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박성재가 지은호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은호야, 괜찮아? 네, 오빠. 이제 정말 끝났어요. 후회는 없어? 지은호가 고성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후회보다는 이제야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의 딸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때 이지혁이 다가와서 지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네. 이제 정말로 지은호로서, 정순이 어머니의 딸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달 후 한우진은 기적적으로 뇌사자 기증을 받아 간이식 수술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는 평생 지은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와 지강호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카페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지혁과 함께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워가며 살고 있습니다. 고성이가 그토록 원했던 권력과 돈은 모두 무의미해졌고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너무 늦게 깨달았던 거예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완벽한 인과응보였습니다. 때로는 용서보다 단호한 거절이, 무조건적인 희생보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충격적이지만
통쾌한 결말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았나요? 고성이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친딸에게 무릎 꿇고 빌었지만 은우는 끝까지 냉정했어요. 30년 동안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친엄마의 마지막 간청도 거절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한우진은 어떻게 될까요? 은우는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지혁과 은우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지. 특히 고성의 사후에 밝혀질 충격적인 유언과 재산 상속 문제, 그리고 박진석과 한우진의 복수 계획까지. 다음 전개가 정말 궁금하시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게 새로운 전개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남겨주세요.